정원이 이사회장에 다시 나타난 바로 그 순간 진태석의 휴대폰에 정체불명의 문자가 떨어졌는데요. 당신이 죽인 건 차기범만이 아니에요. 진태석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목에 걸린 사람처럼 한동안 눈을 깜빡이지도 못했었더라고요. 방금 전까지는 이사회장 한복판에서 주하늘이 틀어버린 녹음 때문에 얼굴이 새하얘진 채로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표정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저 한 줄이 진태석이 스스로 붙잡고 있던 마지막 여유까지 뚝 끊어버렸습니다. 누군가가 그가 숨겨온 더 깊은 어둠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사회장 분위기는 이미 한번 뒤집힌 상태였는데요. 한혜라는 사람들 앞에서 진태석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원래 해라는 말로 상대를 꺾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말보다 먼저 눈이 이제 내 차례야라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아내의 분노가 아니라 권력을 되찾은 전 부회장의 냉정함이었고 동시에 어쩌면 친모로서 차정원에게 느끼는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살짝 섞여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헤라 본인도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더 차갑게 굳어버렸을지도요. 그때 회의장 문이 열리고 차정원이 들어왔는데요. 멀쩡한 모습이라고들 하지만 사실 정원의 얼굴은 멀쩡하지 않았습니다. 눈밑이 살짝 꺼져 있었고 입술은 한번 깨물면 피가 날 것처럼 말라 있었고 그럼에도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있네? 라는 충격을 먼저 삼켰지만 진태석은 그 반대였어요. 진태석은 살아있다가 아니라 돌아왔다로 받아들였거든요. 정원이 살아 돌아왔다는 건 그동안 누군가의 입을 막아두면 끝날 거라 믿었던 모든 죄가 이제 증언으로 바뀐다는 뜻이었습니다. 주하늘은 정원을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다가 이사회장의 시선들을 의식하고 손을 거둬들였는데요. 그 짧은 순간에도 하늘의 마음은 갈라졌습니다. 정원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원을 이렇게까지 만든 사람들을 갈갈이 찢어놓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솟구쳤거든요. 그래서 하늘은 더 단단해졌고 더 잔인해졌습니다. 이 사회는 지금부터 진태석 회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는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하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는데 낮을수록 더 확실하게 박혀 들어왔습니다. 진태석은 당장 반격하려고 했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증거가 조작됐다. 내부 음해다 같은 말로 프레임을 바꾸는데 익숙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왜냐면 정원이 그의 정면을 보면서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거든요. 회장님, 저 아직 주영체인 줄 아세요? 그 말이 던져지는 순간 진태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소리지? 싶었지만 진태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한때 주영채 신분을 대신 살았던 그 구간, 그게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판을 짜서 만든 덫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그 덫을 진태석이 최소한 묵인했거나 이용했거나 혹은 설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요. 정원이 그걸 이사회장에서 입 밖으로 꺼냈다는 건 이제 폭로전이 한 단계 더 올라간다는 뜻이었습니다. 해라는 그 순간 정원을 바라보는 눈에 아주 잠깐 미세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해라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요. 진태석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해라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정원이 사람들 앞에서 한혜라가 내 친모다를 공개해버리는 순간이었어요. 해라는 정원에게 엄마다라고 말하지 못한 채 정원의 시어머니로만 살아왔고 그게 권력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가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해라가 쌓아온 모든 계산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결국 회의장을 빠져나오려 했는데요. 그 순간 황정국이 진태석의 옆에 딱 붙어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태석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건 집안 싸움이 아니라 이제 수사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걸요. 그때부터 진태석의 머릿속에는 딱 두 가지 계산만 남았습니다. 첫째, 누구를 먼저 막을 것인가. 둘째, 누구를 먼저 버릴 것인가. 그런데 그 버릴 사람 후보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의외로 진세훈이었어요. 진세훈은 그동안 늘 진태석의 기대를 짊어지고 산 사람입니다. 후계자라는 이름은 멋져 보이지만 사실 목을 조이는 족쇄잖아요. 세훈은 진태석의 인정이 필요했고
그래서 더 잔인해질 수 있었고 더 무표정해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사회장의 정원이 살아 들어오는 걸 보는 순간 세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세훈은 정원을 사랑했는지 미워했는지조차 헷갈리는 사람이거든요. 전 남편이라는 타이틀이 남아있는 한 정원은 세훈의 과거이자 약점이고 동시에 세훈이 아직 끝내지 못한 감정의 잔해였습니다. 세훈에게는 또 하나의 폭탄이 있죠. 바로 주영채입니다. 영채는 세훈의 아내이면서 늘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원을 공격해왔던 사람이었고 동시에 공난숙의 딸이잖아요. 영채는 지금 이사회의 분위기가 정원 쪽으로 기울자 입술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영채가 무서운 건 진태석이 아니라 정원이 주영채를 언급한 그 순간부터 시작된 정체성 전쟁이에요. 정원이 내가 되어 살았던 시간이 다시 세상에 떠오르면 영채는 피해자인 척할 수도 있고 가해자인 척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 모든 순간에 영채는 분명 무언가를 했고 그건 공개되면 끝이거든요. 영채는 바로 공난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대로 가면 나 죽어요. 난숙은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는데요. 난숙은 겉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굴지만 사실 가장 먼저 계산부터 하는 사람이잖아요. 딸을 살리는 길과 판을 먹는 길이 겹칠 때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길이 갈라질 수 있었습니다. 딸을 살리려면 정원을 먼저 눌러야 하고 판을 먹으려면 진태석이 무너지는 걸 이용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난숙은 잠깐, 아주 잠깐 멈칫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떠오른 사람이 한혜라였습니다. 혜라가 난숙에게 했던 그 말, 내 그림자해 공난숙. 난숙은 혜라를 믿지 않습니다. 난숙은 누구도 믿지 않아요. 다만 쓸 수 있는가만 봅니다. 혜라는 지금 진태석을 치고 올라오려 하고 난숙은 그 틈에 더 크라운 캐피털로 건양을 움켜쥐려 하죠. 둘의 목적은 다르지만 오늘만큼은 방향이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난숙은 혜라의 제안을 받는 척하면서 혜라의 목줄도 동시에 잡아버리려는 생각을 합니다. 난숙은 아주 부드럽게 말했어요. 혜라야, 그림자면 빛이 있어야 생기는 거잖아. 내가 빛이 될 수 있어? 혜라는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따뜻해서가 아니라 더 섬뜩했습니다. 빛은 내가 만들면 돼. 둘은 웃으며 악수할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서로의 칼 위치를 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편 차정원은 병원으로 돌아가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공포가 올라왔습니다. 살아난 건 기쁜데 살아난 순간부터 다시 위협이 시작될 걸 알거든요. 정원은 이미 한 번 진태석의 손이 병원까지 뻗어오는 걸 느꼈고 그때의 공포가 몸에 남아 있었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찌릿했고 그 찌릿함이 다시 당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도 정원은 하늘을 보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늘은 정원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정원아, 내가 말했던 주영채 그거 어디까지야? 정원은 대답을 망설였는데요. 정원 입장에서는 하늘에게까지 모든 걸 말하는 순간 하늘이 자신을 피해자로만 보지 않을까 두려웠던 거예요. 정원은 분명 억울한 면이 있지만 동시에 거짓을 살았던 시간도 있었고 그 시간 동안 누군가가 다쳤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원은 울먹이면서도 똑바로 말하려 했습니다. 나 도망치려고 거짓말했는데요. 근데 그 거짓말이 나를 살린 게 아니라 사람들을 더 망가뜨렸어요. 하늘은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정원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정원을 안고 싶었는데요. 대신 정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는 힘으로 자기 분노를 눌렀습니다. 하늘은 지금 정원을 지켜야 하니까요. 사랑 때문에가 아니라 정의 때문에만도 아니고 둘 다였어요. 그날 밤 진태석은 황 실장과 함께 조용한 곳에서 다음 수를 짰습니다. 정원 입을 막아. 너무 간단한 명령이었는데요. 황 실장은 머뭇거렸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경찰이. 진태석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경찰? 내가 경찰 무서워할 줄 알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까 그 문자 발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진태석은 통화를 받자마자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상대는 목소리를 변조한 듯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원을 건드리면 그 다음 녹음은 당신 아들이 듣게 됩니다. 내 아들. 진세훈. 당신이 버리려고 하는 그 카드요.
이 한마디가 진태석의 머리를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세운까지 끌어들이는지, 누가 그 정도로 안쪽까지 들어와 있는지 진태석은 처음으로 내가 정말 포위됐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진세훈은 주영채와 격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영채는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로 세훈에게 소리쳤어요. 당신 정원 편 들 거야? 나 버릴 거야? 세훈은 말이 막혔습니다. 세훈은 영채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필요해서 결혼한 부분이 컸잖아요. 그런데 영채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더 세게 붙잡는 사람이었고요. 세훈은 차가운 척했지만 속에서는 계속 정원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세훈은 결국 아주 잔인한 말을 던졌습니다. 영채야, 내가 겁내는 건 정원이 아니라 내가 했던 짓이 들킬까 봐잖아. 영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영채는 그 순간 세훈이 자기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거든요. 그 실감이 공포로 바뀌는 데는 1초도 안 걸렸습니다. 영채는 속으로 결심했어요. 그럼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바로 그때 영채의 가방 속에서 USB가 손끝에 닿습니다. 차기범 사고 현장과 연결된 그 USB요. 영채는 그걸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USB는 영채를 살릴 수도 영채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채는 더 떨렸고 더 잔인해질 준비를 했습니다. 한혜라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모르는 척 웃고 있었습니다. 혜라는 정원을 향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감정은 약점이야. 그런데도 혜라는 밤늦게 혼자 남았을 때 정원의 이름을 입술로 몇 번 굴려봤습니다. 차정원, 차수아. 그 이름이 혜라에게는 딸이면서 리스크였고 그래서 더 잔인해지기 쉬웠어요. 혜라는 결국 결심합니다. 정원을 살리되 정원을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들자고요. 딸을 보호하는 척하면서 딸의 약점을 손에 쥐고 가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혜라는 정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정원 씨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아내. 그 명령은 엄마의 걱정처럼 포장되지만 사실은 통제의 시작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정원은 병실 창가에서 한참을 서 있었는데요. 정원은 자신이 살아 돌아온 순간부터 이제 거짓말로는 더 이상 못 버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하늘에게 말하려다가 멈췄던 한 가지를 드디어 입 밖으로 꺼내려 합니다. 하늘아, 나 사실 그날 차기범 아빠가 죽던 날 나도 뭔가를 봤는데요. 하늘은 숨을 삼켰고 정원은 손끝을 떨면서도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실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춥니다. 간호사도 의사도 아닌 묘한 인기척이었어요. 정원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예전에 느꼈던 그 공포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정원은 하늘의 손을 꽉 잡고 속삭였습니다. 하늘아, 나 또 당할 것 같아. 그리고 그 순간 복도 어딘가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차정원, 이제 진짜로 입 다물어. 정원이 봤던 그날의 진실이 입 밖으로 나오기 직전 누군가가 다시 정원을 향해 손을 뻗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그 사람은 진태석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공난숙이 먼저 던진 카드였을까요? 아니면 가장 예상 못한 한혜라의 선택이었을까요? 다음 회에서 정원이 말하려던 그날의 목격 한 줄이 이 판을 완전히 갈아엎을 수 있는 진짜 폭탄이 될 것 같아서 숨이 막히게 기대됩니다.